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저는 우선 인구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보수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오히려 30대와 40대가 고립이 되고 20대와 50대가 같이 보수적으로 넘어가 있는 듯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지금 보수당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정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을 방지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거가 이길 듯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욕심이 발동해서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린 게 결국 보수당으로서는 굉장한 자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부가 역대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정보를 공작하고 조작하는 데 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관권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유토피아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정보 조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테스트기를 이 코로나 시험기를 전 세계가 원하고 각국의 정상들이 전화해서 그 시험기를 달라고 애원하고 이런 그 유토피아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일부 테스트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FDA의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FDA의 통과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선거 바로 직전 날은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해서 50만 개의 테스트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비행기에 실어 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를 원한 듯한 모습은 그 당시 유튜브 속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는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가 이런 영상들이 넘쳐났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역대 정부 가운데에서 선거 직전 날까지 현금이 이렇게 살포된 적이 있었던가. 물론 권위주의 정부 때는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담요와 현금 봉투가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좌에 이렇게 현금이 쏘아져 들어오던 때는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었다. 초등학교 아이가 둘 있으면 80만 원 기본 들어오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들이 몇십만 원씩 들어오고요. 뿐만 아니라 선거 바로 직전 날 대통령은 추경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선거 직전 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한다면 그만큼 아주 승리를 갈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정도까지 관권 선거를 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인구 연령적인 변화는 주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진보가 가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2009년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제안하는데요. 이 이후에 주요 이슈가 이제 무상을 무한 복제하는 각종 무상 시리즈가 시작되는 것이 결국 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어젠다로 작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무상 시리즈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제 현금을 주는 형태의 복지로 갔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대단한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0대를 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가운데에서도 이 정부를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정부에서는 바로 현금 살포라는 현금 복지를 하면서 일자리 통계도 올리는 아주 비법을 발견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냥 강가에 휴지 줍는다고 몇 시간 왔다 갔다 하고 나면 현금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과거에 녹화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거야 지금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게요.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노인들이 분노하던 것과 달리 요즘 아예 말을 안 하죠. 혹시라도 누가 들어서 내가 그런 일자리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아예 요즘은 비판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반해서 보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미시간 대학에서 그 미베인 교수가 쓴 논문에서 미래통합당의 이름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유나이티드 리더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 양반이 한국 정치로 부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번역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보수당은 세력이 없습니다. 그냥 명망가들의 모임일 따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근대화 시대나 이 당시에는 보수 세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재벌과 기업가들과 관료들 이 사람들은 뭐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진보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 각종 사회적 기업 모두가 지방자치단체나 다 협업을 하고 있어요. 소위 협치를 하죠. 거기서 다양한 자금을 받아서 그 나름의 작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좋고 또 그 사회적 기업이나 뭐 각종 단체들이 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영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곧 국가 자원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아는 세력들이 이거 너무 하면 이제 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에 반해서 보수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의원 한번 할까?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즈벨트의 그 1930년대 이후부터 해서 1970년대까지를 미국은 1.5정당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은 가끔씩 공화당이 나타나도 민주당이 지방자치까지 해서 지방정부까지 해서 압도적으로 큰 정당이었기 때문에 1.5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공화당이 그래도 대선에서 성공하는 데는 어떤 때냐 대표적으로 루즈벨트 이후 트루만까지 4선에서 성공하고 나서 아이젠하워로 가는 것은 바로 국가적 영웅인 아이젠하워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지 보수 세력으로 이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게 관해서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지고 난 이후에는 보수의 이제 시대가 오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진보 대통령들이 이기는 때는 어떤 때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진보가 보수를 상당히 받아들였을 때 이겼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블레어나 그 미국의 클린턴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보수의 정책, 진보의 정책을 보수의 정책을 대거 수용한 진보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가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지 않는가. 내셔널 피규어를 영입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진보의 소위 복지 정책을 대거 수용했기 때문에 저는 또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 길 이외에는 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얘기를 제발 좀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민경 교수가 얘기하는 거지만 민주화의 물결은 세 번이 있었어요. 191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이 세 번의 물결이 있었고 1910년대의 민주화 물결은 전쟁과 이런 것을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후퇴를 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후퇴를 합니다만은 1960년대의 제2의 민주화의 물결이 후퇴하는 것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화의 물결이 후퇴해요. 제3의 민주화의 물결이 1980년대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이 후퇴하는 것은 바로 선거 조작, 제도 조작을 통해서 후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87년에 우리가 만든 제도보다 훨씬 못한 제도로 간다. 제발 좀 개헌하자는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선거제도 바꾸자는 얘기 좀 하지 말자.
그냥 이것만 좀 꼭 잡고 지키자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선거제도의 비례대표 부분 그 조그만 것을 바꿨는데 한국 정치가 얼마나 퇴행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민주화의 물결이 불어올 때까지는 이 제도를 좀 잘 지켜서 우리가 그야말로 80년대 민주화 물결을 탔던 나라들이 대거 후퇴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후퇴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쪼가리라도 좀 지키고 가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